자, 역함수, 합성함수와 더불어서 고등학교의 공통수학 고1 때 배우는 이제 함수의 연산 중에 한 종류죠. 역함수. 우선 이제 합성함수가 여러 개의 함수를 갖다가 하나로 합치는 느낌이라면은 역함수는 말 그대로 어떤 함수를 갖다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대응을 반대로. 그래서 우선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함수가 있을 때 어떤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는 y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f에 의해서. 역함수라는 거는 반대로 여기에 있는 y를 갖다가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x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원래 함수라는 게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쏘는 애가 있고 맞는 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맞은 애가 쏜 애한테 대응을 시키는 게 역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의 대응관계의 화살표를 반대로 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게 납득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역함수라는 게 그러면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잡힙니다.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게 정의가 될 때는 여기만 보라 그랬거든. 쏘는 애만. 근데 역함수는 그거를 쏴서 맞은 애가 다시 쏴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쏘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쪽도 봐야 된다고, 역함수를 볼 때는. 근데 이제 함수라는 게 한 방씩 쏴야 되잖아. 그럼 이번엔 여기에서 한 방씩 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한 방씩 쏴야 된다는 건 애초에 얘네가 한 방씩 맞아야 된다는 소리야. 전문용어로? 뭐야? 뭐라고? 뭐 전문용어로 뭐야?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외워야 되면은 함수 공부가 잘 안 된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그 안에 우리가 1대1 함수와 공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깔려야 되냐? 1대1 함수가 돼야 적어도 얘네가 두 방씩은 안 맞을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애는 딴 데 쏠 거 아니야, 적어도. 그리고 공치가 같아야 이쪽에서 노는 애가 없을 거 아니야. 다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함수가 제대로 공부가 된 겁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대응 이렇게 외워버리시는 거는, 외워서 저거를 갖고 가시는 거는 함수 공부가 제대로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역함수가 우선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걸 먼저 잡으셔야 되겠고, 자 이제 표기법에 대한 겁니다. 표기법. 우리가 함수 f라는 게 있을 때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 반대로 대응이 되는 요런 게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고 했는데, 파란색이 f라면, 그럼 이제 빨간색 역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하느냐? 그 원래 있던 함수에 마치 지수 자리처럼 위에 상첨자로 -1을 이렇게 쓰고요. 요 -1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한글로는 이제 f의 역함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는 영어로 잘 안 읽거든, 선생님들도. 굳이 뭐 읽으면은 이제 영어로 읽으면은 합성함수는 우리가 이제 G 합성 F 이렇게 많이 읽어요. 뭐 굳이 이걸 뭐 이제 읽을 때 뭐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뭐 G 서클 F 이렇게 읽기도 하거든 원래는. 근데 그렇게 잘 안 읽으시거든. 그냥 G 합성 F라고 많이 읽는데, 역함수는 F의 역함수라고도 많이 읽지만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리버스. 나가요. 자, 인버스죠. 자, 그래서 F 인버스라고도 많이 읽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F 인버스라고도 많이 읽어요. F 인버스. 자, 그러면은 이제 역함수의 표기법은 배웠고, 어쨌든 역함수도 함수니까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하고 역함수의 치역은 뭐가 되느냐? 똑같이 합성함수처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되냐? 보니까 원함수의 공역이 되네요. 그죠? 역함수의 공역, 치역은 뭐가 되냐? 원함수의 정의역이 되네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원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을 때 원함수의 정의역이 있고 원함수의 공치가 있을 거야. 둘이 같죠? 1대1 대응이라. 그때 이게 역함수의 정의역이 있을 거고 역함수의 공치가 있을 텐데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된다? 크로스. 그러니까 원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공역,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 당연히 벤다에 의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기법으로 우리가 f라는 함수가 f 땡땡 x에서 y로의 함수였으면 f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함수라고 나타내고요. 되고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요 f 인버스 역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이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x라는 거를 f에다가 넣어서 얻어진 게 얘잖아요. 우리는 그때 표기를 y는 f에다가 쟤를 넣어서 얻어지네 이렇게 쓰기로 하거든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f 인버스라는 함수에다가 얘를 넣어서 얻어진 게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은 x라는 값은 f 인버스라는 함수에다가 얘를 넣어서 얻어진 거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얘와 얘가 서로 필충 관계죠. 수학적으로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역함수의 관계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솔직히 합성함수 함수값 구하는 건 대부분 다 잘해요. 잘 하시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함수에 대한 등식이죠. 역함수에 대한 등식이죠. 원함수에 대한 등식과 역함수에 대한 등식을 여러분은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경우에 따라서 바꿀 줄 아셔야 되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니한테 물어봐요. 역함수 등식으로 해봐. 원함수 등식으로 해봐.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를 들어서 B는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B는 FA가 있어요. 역함수에 대한 등식으로 나타내봐. 그러면은 A는 F 인버스 B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고, 요 관계식이 매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관계식을 가지고 니네가 대표적으로 뭘 하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요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원함수 역함수의 관계식에서 y는 fx라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요거랑 필충 x는 f 인버스 y가 성립하거든요. 우리는 이 관계식을 가지고 주로 뭐 할 때 쓰냐? 첫 번째가 역함수의 함수값 구할 때, 역함수 함수값 구할 때 요 관계식을 쓰는데, 역함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냐?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은 는 k 잡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는 k를 잡아서 풀면 됩니다. 는 k를 잡아서 어떻게 푸냐?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는 k를 잡아서 원함수식으로 돌리면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저 위에 거.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언제 저 관계식, 이것도 관계식을 언제 써먹느냐? 여러분이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라는 걸 직접 구하기 하는데,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역함수를 직접 구할 때 저 위에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 역함수 구하기가 3단계예요.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가 y는 잡는다. 두 번째가 x는 꼴로 정리한다. 세 번째가 x랑 y랑 바꿔서 대입한다. 요게 이제 3단계거든요. 역함수 구하는 게. 그때 여기에서 저 위에 써있는 관계식이 어느 타이밍에 필요하냐? 얘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x는 꼴로 정리할 때. 다시 말하면 x는 꼴로 정리한다는 거는 괄호 안에 있는 x를 바깥으로 꺼낼 때 이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x를 바깥으로 꺼낼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있어요. y는 f 2x 빼기 y가 이런 식이 있어요.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를 x는 꼴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우선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바깥으로 뺄 때, 그때 필요한 게 관계식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x-1은 f 인버스 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찬찬히 바꿔주시면 2분의 f 인버스 y 더하기 1 x는 꼴로 정리한 거죠. 응? 이때 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알겠어요? 대표적으로 저 관계식 가지고 하는 게 두 가지 작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두시고 가르쳐 드린 대로 공부하시면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딱딱딱 하셔야 돼요. 역함수의 함수가 어떻게 구하냐? 역함수의 함수가 어떻게 구하냐? 는 k 잡습니다. 는 k. 역함수 가는 거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y는 잡는다. 두 번째 x는 꼴로 정리한다. 세 번째 x랑 y랑 바꿔서 대입한다. 가르쳐 주는 대로 대답하시고 가르쳐 주는 대로 공부하세요. 알겠죠? 가만히 있어. 됐죠? 아니, 쉬는 시간도 좋구만. 왜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안 가시고 왜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 그래? 응? 자, 문제 보겠습니다. 썼지? 또 안 쓰면 또 내가 넘기면 같이 넘기는 거예요 또. 자, 넘어가서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거는 아까 정리했고 방금 넘어갑니다. 역함수의 성질. 그래서 합성함수의 대표적인 성질은 교환이 안 된다. 결합은 성립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항등이랑 합성하면은 항상 자기 자신이 된다. 이거였거든.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 인버스의 인버스를 하면은 지가 된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F인데 그럼 인버스는 이게 인버스 아니야? 그럼 얘에 대한 인버스는 다시 이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두 번째 뭐냐? F 인버스랑 F랑 합성을 했더니 IX야. IX 항등이네. F랑 F 인버스랑 합성했더니 IY야. 항등이네. 여기서 여러분이 얘를 우선은 왜 되느냐 이해를 해보시면 X라는 벤다이어가 있고 Y라는 벤다이어가 있고 요게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1로 가는 게 F고 지금 1로 가는 게 F 인버스야. 여기 이제 원소가 X가 있다고 치고 원소가 Y가 있다고 쳐봐. 자, 그럼 앞에 있는 식은 F를 먼저 가는 거죠. F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인버스거든요. 여기서 출발해요. F 먼저 갔다가 그대로 인버스로 돌아와요. 뭐 돼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항등이야. 뒤에 있는 식은 F 인버스를 먼저 가죠. 인버스를 먼저 갔다가 다시 F로 돌아와요. 다시 지가 나왔죠. 근데 차이점이 있죠. 뭔 차이가 있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둘 다 항등이지. 어쨌든 스타트한 데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항등은 항등인데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온 거냐? X에서 X로 온 거잖아. X라는 집합에 대한 항등이야.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왔으면은 Y라는 집합에 대한 항등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항등이 다 똑같은 항등은 아니었잖아. 뭔 얘기냐면 2번에 대한 학습은 우선 한글로는 이래.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뭐가 된다?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이 된다야. 한글로는. 근데 여기서 오바해서 이상하게 가시면 안 되는 게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한 거랑 역함수랑 원함수를 합성한 거는 다 항등이구나.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항등이라는 건 맞지만 정확한 표기를 할 때 얘가 집합이 정의역 X인지 공역 Y인지 그게 달라진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IX, IY가 쓰여져 있는 거고 요즘에는 이 책에 이게 잘못 표기되는 책은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써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시중에 다 잘못 나온 책이었습니다. 정말 옛날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의미. 한글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한글로는 어차피 그냥 말로 하는 거니까 원함수랑 역함수, 역함수랑 원함수 합성하면 항등이다. 자, 3번은 뭐냐? 3번은
마치 여러분이 그 집합에서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뭐죠? 드물어간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같은 건 아니고 괄호에서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드물어가는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가운데 연산, 교집합, 합집합이 바뀌잖아요. 얘는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왜 바뀌느냐? 간단하게 이해를 가볍게 좀 해보시면은 내가 여기 지금 G합성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합성을 할 거예요. 항등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배웠다시피 방금 위에서 여기에다가 누구를 합성해서 항등이 됐다는 거는 요 놈의 정체가 뭐야? 앞에 놈의 인버스죠. 맞죠? 여기 써있는 애가 어쨌든 이거의 인버스일 거 아니야. 위에서 배운 내용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다가 누구를 써야 얘가 항등이 되느냐 이건데 이때 결합법칙이 이 합성에서는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괄호는 다 지워버리고 그냥 합성을 시켜버리면 F를 없애기 위해서 F 인버스를 주면은 항등으로 없어진다고 했죠. 항등은 합성에서 하나만 하라 그랬잖아. 그럼 현재 없어졌죠. 누구 남았어요? G 남았잖아. 그럼 G를 없애주려면은 다시 뒤에다가 G 인버스를 주면은 G도 없어지겠죠. 그럼 이 빨간 데 빈자리가 자연스럽게 F 인버스, G 인버스로 자리가 잡히네요. 여기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인데 여기 자리가 이놈의 역함수 자리. 다시 말하면 G 합성 F의 인버스 자리잖아. 그래서 얘가 얘다 이렇게 된 거고 요거를 납득을 하신 분들은 뭐가 가능하냐? 그럼 만약에 3개짜리는 G 합성 F 합성 H 이거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냐? 요거를 납득을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빠꾸 오케이? 역함수 성질입니다. 됐죠? 넘어가서 마지막에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역함수 구하기의 단계에 보시면 3단계에 뭐가 있었냐면은 세 번째 x랑 y랑 바꿔서 대입하는 거 있었어요. 뭐가 떠올라요? x랑 y랑 바꿔서 대입한다.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게 없어 진짜. 뭐가 떠올라? 도형의 이동해서 x랑 y랑 바꿔서 대입하는 걸 배웠잖아. 언제 바꿔 대입하라 그랬어? y는 x 대칭이었잖아. y는 x 대칭하라는 소리네. 그래서 역함수의 기하학적 특징은 뭐냐?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거. 원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원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관계가 뭐다? y는 x 대칭이다. 이겁니다. 원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원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벌레 저리. 자, 중요한 거는 저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교점의 관계인데 자, 원함수 y는 fx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 x가 있을 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원함수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거든요. 명제. 자, 우선은 왼쪽 걸 내가 여러분한테 써줄 때는 fx, f 인버스라고 했지만 아무튼 읽어줄 때는 계속 한글로 읽어줍니다. 왼쪽에 있는 가정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오른쪽에 있는 결론이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이야.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거짓. 발레가 있다 이거죠. 발레. 반면에 밑에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은 원함수와 이 역함수의 교점이 돼. 이건 참이에요. 참부터 가볍게 증명을 해보시면은 얘랑 얘랑의 교점을 갖다가 내가 a, b라고 잡으면은 처음에 배웠던 함수의 그래프 개념에서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니까 각각 대입을 하시면 b는 fa가 만족되고 b는 a가 만족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죠? 이 점이 얘랑 얘의 교점이면 갖다 넣어도 된다고 배웠잖아.
여기 만족된다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게 결론이 역함수도 얘를 지나냐? 그럼 뭘 확인하려는 거야? B는 F 인버스 A도 되냐? 이거를 확인하려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원함수에 대한 등식이니까 얘를 역함수에 대한 등식으로 바꿔주면 뭐가 돼요? A는 F 인버스 B가 되잖아요. 근데 마침 밑에 A랑 B랑 같다며. 그럼 얘네 둘을 바꿔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바꿔 써주면 결론이 이거네. 그래서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은 항상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된다. 증명이에요. 증명이 되게 중요한 건 없는데 증명을 못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공부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이런 증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질문 있어요? 복습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10번, 20번. 자, 위에 거는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이면 발레가 있네요. 발레라는 거는 얘는 만족하는데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거. 가정을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 원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은 다 되진 않는다. 그 얘기인데 그 발레가 뭐가 있냐? 발레니까 그냥 그래프로 그리시면 y는 x 보조선이 있어야 되겠고 원함수의 그래프가 여러분이 아직 좀 생소하긴 한데 원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요게 이제 y는 fx. 그럼 요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인버스니까 y는 x에 대칭을 시켜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게 y는 f 인버스. 그쵸? 맨날 들어준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그럼 이 교점이 파란색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다 되냐? 안 되죠. 얘네들이 발레죠. 양 끝에 있는 애들이. 보다시피. 그래서 얘가 이제 발레.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여러분이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 뭐냐? 그럼 위에 있는 명제가 거짓이라 그랬어요. 발레가 있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얘를 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참이 되게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추가해주면 이제 참이 되는데, 그럼 언제 참이 되냐? 다시 말하면 원함수의 교점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원함수랑 y는 x의 교점이 될 수가 있어요. 대신 그거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냐? 여기에 증가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돼요. 증가함수면 이때는 참입니다. 증가함수면,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항상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랑 y는 x의 교점과 같습니다. 항상 증가함수면.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감소함수면 안 된다는 소리냐? 그건 아니에요. 감소함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의 역함수하고 원함수의 그래프 관계의 개념. 집에 가서 미친듯이 복습하시고. 질문 있어요? 아니요. 알아야 질문을 하죠. 질문도. 이제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5번에 fx가 ax 더하기 b인데 다음을 만족하는 a, b 값을 구하래요. 1번에 자, 역함수에 대한 관계식 함수값이 있죠. 그러면 내가 가진 함수는 어차피 원함수니까 원함수식으로 돌리면은 f1은 9고 f-3은 1이죠. 대입해서 연립하든가 두 점 가지고 직방 구하든가 구하시면 되겠죠?
원함수 역함수로 돌리는 것만 한 거야. 마찬가지로 딱 보자마자 뭐야? F2는 5죠. 그럼 얘는 F2가 5니까 F5가 14죠. 두 점 가지고 직방 돌리면 끝이죠. 그죠? 내가 니네한테 는 K 잡으라고 는 K 잡으라고 하는 게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 뭐 이 문제는 떠나서 뭐 시작은 됐고 마무리할 때 인버스 7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이거 역함수의 함수 값이니까 어떻게 구하냐? 는 K 잡아요. 는 K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식을 원함수식으로 돌려요. FK는 7이죠. 그리고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는 K 잡고 풀라는 게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이런 거는 배우면 배운 대로 똑같이 대답을 하는 줄 아셔야 돼요. 자, 16번. x의 범위가 있고 y의 범위가 있는데 fx가 ax 더하기 b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밑에다가 밑줄 주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예요? 1대1 대응이다. 그럼 이거 오늘 편하게 시험 문제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잖아. 똑같은 문제인데 조건만 달리 주는 거야. 1대1 대응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로. 선한계보다 쉽죠? 내가 냈던 선한계 문제는 애초에 A의 부호를 니네한테 일부러 안 줘가지고 양일 때 음일 때 분류해서 풀라 그런 거고 얘는 양이라고 줬잖아. 그럼 얘는 양이니까 증가함수니까 뭐야? 작자 큰큰 하시면 되죠.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 짝져 있으면 되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가 너한테 물어봤던 거. 17번에 역함수 이거는 구하라는 건데 역함수 구하는 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냥 얘기만 하고 문제만 풀겠는데 내일 좀 더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역함수 구하는 거를 배웠지만 역함수를 구할 일이 많진 않아요 실제로. 자, 역함수 구하기 첫 번째가 뭐였어요? y는 잡는 거예요. y는 응? 잡소리 하지 마시고 y는 잡는 거. 잡혀있죠? 이미 잡혀있으니까 얘는 잡을 필요는 없어요. y는 잡는다는 게 왜 필요하냐면 니네가 역함수 구하기 문제에서 y는 안 잡히는 애들이 있어. 안 잡히는 애들. 여기는 지금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아까처럼 f2x-1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우선 기본적으로 y는 안 잡혀있거든? y는부터 잡는 게 그래서 시작인 거야. 얘는 잡혀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x는 꼴로 정리하라 그랬죠? 이거 장난하는 거죠. 넘어가고 나오면 2y에다가 마이너스 6이에요. 세 번째가 바꿔 대입하라 그랬죠. y는 2x 빼기 6이에요. 얘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지. 이런 게 문제 되면 안 되겠고. (18번은) 요 유형에서 이제 그나마 제일 좀 쉬운 거. 역함수랑 합성함수랑 짬뽕된 함수값 구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인버스에 대한 성질만 아시면 되겠죠. 자, 인버스인데 우선 집어넣기 전에 잘 보니까 얘 합성하면 뭐예요? i죠? 합성하면 뭐예요? f 인버스만 남죠?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뭐예요? 그냥 f4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는 얘를 합성한 거를 먼저 구해놓고 인버스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버스가 들어간 걸 구하셔도 되고 통상적으로는 얘를 먼저 합성한 걸 많이 구하겠죠. F합성 G를 먼저 구해서 얘를 H라고 하시면은 HX는 뭐가 되냐? F에다가 G를 넣어요. F에다가 G를. 2 요거였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요. 그러면은 6X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쟤는 결국에 구하라는 게 H 인버스 4를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은 역함수의 함수 값이니까 어떻게 구한다? 는 K 잡는다. 그럼 잡고 나서 원함수로 돌린다. HK가 4니까 여기서 지금 6K 더하기 2가 4라는 거고 그래서 K는 뭐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3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얘는 인버스를 먼저 집어넣으시면 미리 보이는 게 F 인버스하고 G 인버스의 순서가 바뀌면서 얘가 항등이 돼버리면서 남은 게 G 인버스 X밖에 안 남죠. 역함수 구하라는 소리죠.